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을 진화 원리 이런 거 할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깔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 종이 존재를 해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다 진화의 결과지 않겠냐? 맞아요? 기본적인 전제는요. 지금 뭐 우리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식물이든 눈 안 보이는 세균이든 모든 생명체는요, 모든 생명체에 하나의 공통조상이 있었어요. 하나의 공통조상, 용어입니다. 하나의 공통조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구는 여러 생태계, 서식지, 뭐 주변 여러 환경이 존재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여러 종으로 갈라집니다. 전제는 우리 하나의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 조금 하나의 공통조상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얘기하자면 통합과학에서 우리 그 얘기 했었어요. 우리 마지막에 전사 번역 배울 때 코동표 기억나요? 코동표 왜 RNA에서 세계면에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그 체계가요. 거의 대부분 모든 생물이 그 체계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뭐 AUG라는 메사이오젠 아미노산을 번역해내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통조상이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우리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여러 종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럼 얘들 안 물어보죠. 그러면 옛날에 갈라진 애들이랑 비교적 최근에 갈라진 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통조상 이런 건 적지만 공통조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졌어. 시간 지나면서 갈라졌어. 그 어떤 종이 있다고 치자. 그것도 시간 지나면서 여기서 또 갈라졌어요. 여기 뭐 사람이 있다고 치죠. 뭐 A, 여기는 A라는 종, B라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A랑 가까울까, B랑 가까울까? B랑 가깝지. 비교적 최근에 갈라졌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 하나 적어놓을게요. 비교적 최근에 갈라졌을수록 어려운 말로 최근에 분기되었을수록 이런 말을 쓰거든요. 분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건 굳이 필요 없고요. 그거 아까 유림이가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갈라졌을수록 둘이가 가깝다라고 해요. 그 가깝다라고 어떻게 표현하냐? 유연관계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좀 베이스로 깔고 갑시다. 요 전제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화를 했다는 거는 어떤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을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지구에는 여러 환경이 존재하고요.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각각의 적응한 결과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진화의 원리를 우리 통합과학에서 너무 자세하게 봤어요. 엄청 자세하게 봤어요. 누구? 다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윈은 이 생물의 진화에 대한 다윈의 진화론을 다윈에 져서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 선택으로 설명해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지. 인가? 변이와 자연 선택을 하네요. 자연 선택이라고 적어볼게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자연 선택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또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물의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변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통합과학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변이란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에서 지금 우리도 볼까? 지금 우리 4명 다 미세하지만 피부 색깔 다 다르고요. 특히 가장 두드러지는 거
우리 셋은 남자, 유리는 여자, 성별도 다르지.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모두를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종에서의 형질 차이. 같은 종에서의 형질 차이. 자, 그럼 이 변이가 왜 생겨나냐? 변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유전자 차이. 다시 성별을 얘기해 보자면 우리 남학생들은 엄마로부터 X형체체, 아빠로부터 Y형체체라는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가 태어난 거고, 유림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 각각 X형체를 받았으니까 여자가 태어난 거지. 맞아요? 그리고 유전자의 차이로 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환경 차이. 이거 통합과학에서 얘기했다면 우리 동양계 사람들은요 피부색이 좀 노란색 계열 띠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좀 흑인 그 피부색 차이가 나고 있지요. 주변 환경 차이, 물론 유전자의 차이가 있지만 또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이 좋아. 그 나는 운동을 더럽게 안 해서 체력이 약해. 환경적 차이 아니야? 맞지? 운동 열심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겠죠. 우리 여기서는요 유전자 차이에 의한 변이를 뚫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전자의 차이로 발생한 이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 나타나는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유전될 수 있다. 유전 가능. 근데 환경 차이로 발생한 변이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전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어려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보면은요. 미안하게 자꾸 체육 쪽으로 연락해가지고 너한테 거치긴 한데 좋아요. 혹시 옛날에도 운동을 원래 잘했어? 그냥 하나만이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 좀 운동을 지금 이제 학생 되면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체력도 좋고 운동 뭐 축구도 잘하고 다 잘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학교 커가지고 결혼을 했어. 애가 태어났어. 얘 태어날 때도 공장 쳐. 그건 아니야. 유전 빠르다. 환경에서 차이.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유전자 차이, 뭐 환경 차이는 변이로 인해서 이 변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 변이가 그 주어진 환경에 다른 개체들보다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못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런 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결론은 생존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연결되다가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건 환경 차이도 사실 포함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같은 개체 군사에서 발생 같은 종에서 일어난 이런 변이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다르게 하고 그 결과 생존율을 다르게 하더라. 했나요? 자, 두 번째 자연 선택 과정.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항상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하나 치고 들어갈게요. 자연 선택 과정.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우리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생물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생물은요 주어진 환경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자손 낳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낳을 수 있을 만큼도 충분히 낳더라. 그래서 왜 충분히 낳아놓으니까 왜 실제로 환경 저항이 작용해가지고 일정한 개체 수가 유지되고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일단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더라. 이걸 우리가 과잉 생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한다, 낳는다. 이걸 우리가 과잉 생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 과잉 생산에서 당연히 우리 형제들
그다음 동생 보면은 다 생긴 거 다르잖아. 자연스럽게 변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과 변이를 한 단계로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변이는 뒤에 가서 자연 선택할 건데 변이는 자연 선택되기 전부터 있었지. 요거 함정으로 정리했나요? 이 변이는요 자연 선택 전부터 존재하더라. 자연 선택 전부터 존재하더라. 이거 은근 선제로 정리한 뒤에 완자에서는 뒤에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변이가 있었고 그 여러 변이 중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가는 애가 선택된 거지. 그래? 자, 두 번째. 일단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에서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 낳고 그럼 당연히 싸우겠지. 왜? 살아남으려고.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생존 경쟁. 자, 개체들 사이에서 먹이나 서식지 또는 뭐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뭘 두고 싸운다. 먹이. 나 이거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서식지. 나 이거 살 거야. 그 다음에 배우자. 등등등. 가지고 생존 경쟁. 만약에 내가 배우자를 두고 만약에 내가 다른 애랑 싸웠어? 그 내가 졌어. 그럼 난 배우자를 못 낳으니까 내 자식 못 낳지.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밀리는 거지. 자, 그러면 생존 경쟁 과정 중에서 더 잘 살아남는 애가 살아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는 먹이만 존재한다면 목이 긴 애라든지 키가 큰 애가 더 잘 먹겠지. 그런 경쟁에서 이렇게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이 살아남더라. 그리고 자연 선택을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면 그럼 내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았어. 유전적인 이유로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럼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내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될 거 아니냐. 그 유전되는 것까지 자연 선택으로 봅니다. 세 번째 자연 선택.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 여기까지 자연 선택으로 봅니다. 자, 자연 선택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 가지고 싸우는 않겠지. 뭐 먹이 가지고 싸우고 또 서식지 가지고 싸우고 또 여러 생존 경쟁 과정에서 여러 자연 선택이 일어날 거고 그게 누적되면서 기존의 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한테 하는 진화가 일어나고요. 뒤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내가 진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라고 진화를 얘기했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뒤에서 나오지만 한 개체군 안에 이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립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전자의 비율이 바뀌어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거 만들어볼게요. 진화를 어떻게 보냐면요. 요거는 그냥 저거만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유전자 풀에 유전자 풀 대립 유전자 빈도 변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겠더라. 출현 계획이라고 적어놓을까? 진화에 대한 얘기는 왼쪽 동명에도 적혀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화란 생물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한 결과 당연히 자연 선택이 일어날 거고 그 과정에서 집단의 유전적 특성이 변한다. 요게 이 얘기예요. 유전자 풀에 대립 유전자 빈도가 변한다. 요거 뒤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 결과 나아가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겠다. 이걸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지? 통합과학에서 또 봤던 내용이고 또 하는 게 들어간가? 네. 근데 그게 있잖아요. 동일한 형질이라도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 좀 저기 선진국 대세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빈혈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이 있지만 저희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유행합니다. 그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환자들이 오히려 말라리아 감염성이 적어요. 위험적으로 들어서 거기서 오히려 유리하더라.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땅거북이의 진화와 핀치의 진화 두 개 나와 있고요. 너무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너무 좀 진천할 것 같아. 요거는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가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자, 갈라파고스 제도에 우린 핀치가 맞다가 이제 거북이를 읽어볼게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많은 수의 땅거북이 살고 있었고 많은 수의 땅거북 이걸 좀 굳이 얘기하자면은 과잉 생산이랑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존재하는 거북들 중에서 보니까 땅거북은 목이 짧은 애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목이 긴 변이도 있더라. 요 자체를 우리가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하죠.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도 있더라. 그래서 변이는 자연 생성되기 전부터 존재하더라. 됐나요? 자, 두 번째. 땅거북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뭐 어떤 이유라든지 뭐 흩어지게 되었고 근데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긴 땅거북이 생존에 유리하였다. 생존에 유리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목이 긴 애들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굳이 이름 붙이자면은 목이 긴 애들이 목이 짧은 애들과 생존 경쟁을 할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는 먹이를 두고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목이 긴 애들은 짧은 애들보다 더 많이 살아남았을 거고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요까지 이제 밑줄 아니면 바로 치든지 요 과정 자체로 우리가 자연 선택 이 과정이 반복되어서 목이 긴 종이 번성하였다. 요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목이 짧은 유전자가 있을 거고 목이 긴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전에는 목이 긴 유전자가 크게 없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과정에서 목이 긴 애들이 많았단 말은 그 목이 긴 유전자가 더 많아진 거 아니야. 대립 유전자의 비율이 변했잖아. 아, 얘도 우리가 진화로 볼 수 있겠다. 소리 더 추가할게요. 자연선택과 진화.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살 붙이고 있는 느낌 들면 정상이에요. 초면입니다 하면 좀 슬퍼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핀치. 얘도 마찬가지로 갈라파고스인데 원래 한 지역에 여러 종류의 변이가 있는 핀치 집단이 있어요. 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연 선택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근데 얘네들이 갈라파고스 여러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각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는 크고 단단한 씨가 잘 많이 자라 있었고요. 그러면 이 씨를 먹으려면은 아무래도 부리가 좀 두껍고 좀 강력해야겠지. 가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부리가 크고 두꺼운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가 이런 씨를 먹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즉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게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다. 이것도 해볼게요.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여기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구나. 그럼 이 과정이 계속 반복 누적되면서 부리가 크고 두꺼운 큰 땅 핀치, 얘는 새로운 종이 나왔네. 새로운 종. 다윈이요 실제로 어떻게 관찰했냐면요, 갈라파고스 제도를 갑니다. 가니까 어떤 섬에는 이 큰 땅 핀치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섬에는 또 부리가 긴 핀치가 있고, 처음에요 다윈이요 각각을 다 다른 종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얘네들 좀 비슷한 종 같은데, 비슷한 유형들과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앞부분을 설명합니다. 뭘 보고? 이 결과를. 그러니까 여러 선 나오면서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도 있고 다른 선반과 부리가 긴 애들도 있고 여러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있는데 정리해서 보니까 비슷한 종 같아. 그럼 비슷한 종이나 유형들과 가까울 거야. 가까워? 그러면 왜 갈라졌을까? 왜 갈라졌을까? 처음에는 한국에 몰려 살다가 갈라지면서 그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 와서는 새로운 종까지 나타나라. 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 핀치 부리 그래프 나오는데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갈라파고스 군도에 대프님이 정말 있대요. 어떤 섬에서 가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불이 크기에 따른 개체수를 기록을 했고 파란색 그래프로, 가뭄 후에 핀치 개체수를 또 불이 크기에 따라서 또 기록을 해놨어요. 물어보자. 개체수 자체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왜?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서 일단 양이 많잖아. 빨간색은 애초에 양이 작지. 이건 은근 나오더라고. 참고로 적어놓을게요. 가뭄으로 인해서 일단 개체 수는 감소합니다. 약간 기억 선지에 있을 만한, 기억 보기에 있을 만한 선지. 이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눈이 염려하시고. 그 이제 들어가 볼까는 일단 개체 수는 있었네. 한번 정리해줬잖아요. 저렇고 부리의 평균 크기가 파란색 그래프는요, 평균 내려보니까 부리 평균 크기가 요즘 정도 9점 얼마 찍혀있다. 있네. 그리고 빨간색 가는 후에 보니까 부리 크기가 10점 얼마 평균 내려졌네. 부리 크기가 증가했네. 비교되나? 부리의 평균 크기는 커졌다. 부리의 평균 크기는 커졌다. 이렇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그래프에 있는 핀치 세대를 부리 크기의 평균 때려보니까 이거 찍혔대. 그리고 이제 빨간색 그래프, 감후에 살아남아 있는 핀치 세대의 부리 크기 측정해가지고 평균 때려보니까 10점 얼마 찍혀있네. 크게 증가한 거 보이죠? 이 결과로 왜 증가했을까? 그러니까 가뭄 전에는 작은 씨앗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가뭄 후에는 좀 딱딱한 씨앗이 많아졌대요. 불이 작으면은 먹기 힘들겠지. 그래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가 살아남기 유리했을 거야. 그래서 읽어볼게요. 가뭄이 심할 때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져. 이건 나오지 모르겠다. 일단 먹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먹이 환경이 바뀌었고 이 씨앗을 먹을 수 있는 부리가 큰 핀치는 살아남았지만 작은 핀치는 살아남기 어려웠다. 통합과학에서도 얘기했다만 원래 부리가 작은 애가요, 이 환경에 의해서 해서 부리가 커진 게 아니에요. 부리 작은 애는 못 먹어서 죽은 거야. 보이죠? 작은 애는 먹이를 먹지 못해 죽었다.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가 이게 아니라 부리가 작은 애가 먹을 게 다른 밖에 없으니까 부리를 키웠을 거야.
그 키운 부리가 자손에게 전달됐을 거야. 맞아 틀려? 방금 얘기한 게 맞아 틀려? 다시 원래는 부리가 작았어 내가. 근데 감흥이 들었어. 그럼 내가 원래 그러면 그럼 이 부리 가지고는 크고 딱딱한 샷을 못 먹어. 근데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려고 내가 부리를 키웠어. 그래서 먹었어. 살아남았어. 내가 이 키운 부리가 자손에게 전달돼? 아니죠. 틀렸다는 거지. 이걸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요거는 어디 적었냐면은 사실 다윈 설명 다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냥 요거만 적어놓을게. 방금 얘기한 내가 지금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아니야? 이거를 그야말로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얻게 된 형질도 자손에게 전달된다. 획득 형질의 유전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라마르크예요. 아까 안 된다며. 어? 아까 안 된다면서. 얘기했다고. 이 양반이 얘기했다고. 아. 그래서 반박된 거지. 자, 라마르크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다시 얘기해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로 유전된다. 이렇게 따로 적어요? 어? 이렇게 따로 적어요? 그냥 참고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학습지 없으면 구우지. 그러면은 불하다. 거짓이다.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면은 그 변화는 유전자가 전달될 테니까 유전될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얘기도 있어. 영수증 있지. 좋은 게 없지. 거기에 뭐 발암 물질이 뭐 있다, 뭐 유해 물질 있다 그랬잖아. 뭐라 했냐면 그 영수증에 들어있는 BPA라는 물질이 얘가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대. 그럼 유전자가 변화됐으니까 그 변형된 유전자로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자손 전달될 테니 뭐 유전된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 그래서 영수증 보면 영수증도 보면 뒷면에 뭐 적혀있냐면요. BPA free라고 적혀있어요. 자유로운 걸 아니 없다고. BPA 없다고. 왜? 설탕 없는 걸 슈가 프리. 아, 너 이름이 뭐는구나. 티아라가 부릅니다. 슈가 프리. 어? 리마르크? 라마르크. 아. 라마르크. 사실 여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요거는 딱 후각에서 어떤 말? 기억나요? 자, 요거는 생명과학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나오면 그만,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자, 우리 지금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약간 예를 보면 뭐, 다윈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그 핀치 세대를 여러 종을 봤잖아. 그걸 보고 진화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했잖아. 그럼 우리도 이제 진화 설명하려면 연구를 해야겠지. 어떻게 연구하냐? 진화의 연구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안 보고 안 보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자, 진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흘러왔을까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살고 있는 종도 알면 좋겠네. 옛날에 있는 종이요. 지금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게 두 글자로? 우리 통합과 이 첫 번째 머리 아프게 했던 우리 지금은 멸종했는데 지금 멸종 옛날에 살고 있던 애가 땅속에 묻혀 있어요. 어떤 형태로? 화산. 첫 번째 화산입니다. 화산. 두 번째 생물지리학적 연구라고 하면 아이고야. 호주에 뭐 많아요? 그 주식을 볼 게 아니고요, 선생님. 호주에 뭐 많아요? 어떤 동물 많아요? 호주랑 상관한 동물로서? 캥거루. 예, 알아요. 캥거루가요. 처음에 새끼를 낳아요. 그럼 이제 자주 밖에 나가서 놀아 바로 시작하니
멧돼지 집어넣어요. 맞아. 멧돼지 집어넣어서 키우는 그런 포유를 유대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유대류 종이요. 유대류가요. 오스트레일리아 그 지역에서만 발견돼요. 뭐냐면요.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그냥 오세아니아래 되죠. 얘가요. 다른 대륙과 붙어서 떨어져 있어요. 섬처럼 떨어져 있어요. 아, 공동조상이 있었는데 이거 왜 우리 판기하고 얘기했잖아. 있으면서 같은 종이었다가 대륙 이동하면서 오세아니아에 왔어요. 그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진화를 불발합니다. 그래서 유대류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아, 지리적으로 격리되면서 밑줄을 놓을게요. 지리적으로 격리되면서 독자적인 진화를 거쳐왔겠다. 이 과정을 우리가 생물 지리학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 지리학적 연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두 다리 있고 팔다리 있고. 근데 우리도 누구랑 가까울까 해가지고 사람 팔도 보고 사람 팔도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개의 앞다리로 뼈가 좀 비싸게 생겼대요. 아니, 박쥐 날려보도 비싸게 생겼대요. 실제로 뜯어본 거 아니야? 해부해보고 비교했겠지. 비교 해부학적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뼈랑 날개만 나와 있는데 뼈랑 날개가 당연히 다른 것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예컨대 뭐예요? 사람의 팔, 개의 앞다리, 박쥐 날개. 형태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골격 구조가 똑같거든. 근데 우리는 팔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도 마찬가지. 근데 박쥐는 뼈의 구조는 그래도 비슷한데 골격 구조는 비슷한데 날개라는 게 발전이 했네? 맞아요. 이처럼 기본 구조는 같아요. 근데 기능은 좀 달라요. 우리가 팔 가지고 걷진 않잖아. 근데 걔는 앞다리로 걸어다니지. 그럼 박쥐는 이 골격 구조가 날아다니잖아. 아, 기본 구조는 같지만 기능이 달라요. 근데 기본 구조가 같잖아. 서로 상 같을 동사 써가지고 상동기관이라 얘기해요. 요거 좀 알아보세요. 기능은 다르지만 해부학적 구조가 같아요. 구조 같고 기능 다른. 자,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새의 날개가 있고요. 잠자리 날개가 있어요. 얘는 날개의 기능은 똑같지. 날아다니는데. 근데 또 뜯어보니까 새의 날개는 이 골격 구조가 가지고 사실은요. 이 골격 구조가 얘랑 똑같아. 얘랑 비슷해요.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잠자리는 이런 골격 구조가 있어. 골격 구조가 다른데 기능은 똑같지. 얘는 사자가 유사하다 할 때 그 사자예요. 그래서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이 좀 비슷하다. 상사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구조가 다르지만 기능이 유사하다. 상사기관의 대표적인 제품이 뭐가 있냐면요. 고래팔 있지. 고래팔 보면 형치잖아. 그거랑 상어 지느러미. 고래팔도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뼈의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상어는 없어요. 그 고래가요. 포유류예요. 새끼나 정글이에요. 상어는 어른이에요. 달라요. 비싸잖아. 상어는 비싸잖아. 일단 추가해볼까? 고래랑 상어는 하면 될 것 같고. 상사기는 왜 생겨났냐? 이렇게 날아다니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얘는 갖고 있는 골격 구조를 날개로, 그다음에 잠자리는 또 날개.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비슷한 형질을 가지게 되었다. 구조는 다르죠. 세 번째, 흔적기. 과거에는 기능을 했대. 지금은 굳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을 예시로 볼게요. 대표적인 사람의 흔적기가 뭐가 있냐면요. 알걸?
생각나는 거 없어요? 꼬리뼈. 꼬리뼈가 사람의 대표적인 흔적 기관이에요. 무슨 사람의 꼬리뼈. 흔적? 개나 고양이 한번 생각해볼래요? 꼬리 있지? 포유되는 거는 사람도 원래 꼬리뼈가 길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옛날 생각해보면 꼬리가 긴 종도 있었고 지금 우리처럼 꼬리가 짧아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꼬리가 길다고 해서 못 살아남는 환경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꼬리뼈가 짧은 애도 살아남았을 거고 또 걔네들끼리 또 해가지고 그 자수도 꼬리가 짧을 거고 그러면서 점점 퇴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흔적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저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을 거야. 근데 걔가 그 기반이 지금 그 환경에서는 굳이 쓸 일 없다 보니까 없어도 그만인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사람의 꼬리입니다. 과거에는 기능을 했으나 현재는 퇴화. 옛날 교과서 보면요, 사람의 맹장이 있지. 맹장도 흔적 기관으로 취급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유익균이 살고 있다면 그게 있대요. 기능한다. 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 됐나요? 쓸 게 더 많네. 진짜 위에다 쓸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진화 발생학적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발생 하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만들어서 수정을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 이 뜻이고, 지금 보니까 포유에 대한 우리 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구조랑 조류, 새 비슷하게 생기지 않냐? 그래서 얘들이 발생 단계가 좀 비슷하니까 좀 가까운 관계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진화 발생학적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 발생학적 연구에서는 동물의 발생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에는 근육성 꼬리, 아가미 틈, 척삭 등이 공통으로 나타난다면 비슷한 게 있더라. 얘네들이 좀 가깝겠구나. 무척추동물이 조개와 갯지렁이는 모두 담윤자라는 유생을 거친대요. 비슷한 시기가 있으니까 좀 진화적으로 가깝겠구나. 이게 연결할 수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 제가 하나는 염기서열 비슷한 데인가요? 우리 이제 DNA 서열 분석해주잖아. 다섯 번째. 분자 지각 같은 경우라고 해요. 얘는 DNA 서열가시. 옛날에는 DNA 구조를 분석하기 힘들었으니까 이제 최근에 분자 진화 같은 경우고요. 보니까 DNA 염기 서열이나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비교해 보면은 왜 아미노산 서열 비슷하면 비슷한 단백질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 비슷하면은 가까운 관계지 않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난 여기 지금 DNA만 적어놨는데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도 분석하면 가능하다. 저도 지금 논문 쓸 때 이걸 넣었거든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야? 비슷한 단백질이 있어. 걔네들 각각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을 해. 그럼 비슷한 게 있으면 이거 오늘 보존되었네. 진화적으로 가깝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는 예시로 사람의 사이토크롬 C라는 단백질이 있대요. 몰라도 돼요. 여기 참고로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단백질로 모든 진해성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에 대해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세포호흡에 관여합니다.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고요. 보니까 사람의 사이토크롬 C라는 아미노산 서열을 기준으로 지금 침팬치, 원숭이, 개, 닭, 뱀, 거북, 흉 등등등 있대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사이토크롬 C가 각각 있고요. 사람의 사이토크롬 단백질 서열이랑 얘를 기준으로 각각이 몇 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그 침팬치는 사람이랑 다른 게 어때? 0이래. 흉은 보니까 사람 거랑 56개 차이 나네.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좀 먼 관계지 않을까?
사람은 침팬지랑 가깝다. 유연관계가 가깝고 효모와는 가장 멀다. 할 수 있겠나?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뱀은 닭이랑 가까울까? 거북이랑 가까울까? 몰라. 누구랑 가까울까? 너무 생판 다르지 않나요?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어요. 몰라요. 왜? 이 그래프 사람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오늘 쌤 닭이랑 뱀이랑 두 개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18개 아예 다른 이 18개 20개 아예 다른 걸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 그래프 자체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외하고 이 자리끼리는 비교하기 힘들 거라. 사람을 비교했을 테니까.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빈칸 채우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방금 얘기한 진화연구 방법은 학습지에 있으면 기억하시고 좀 내가 주요 키워드 위주로 밑줄 좀 그어드렸거든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다. 일단 비교해보학적 같은 경우는 상동, 상사, 분석. 같은 종의 객체에서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변이고요. 자연 선택에 지나가는 첫 번째, 과잉 생산과 변이.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산을 생산한다. 과잉 생산된 객체들 사이에 유전되는 과잉 생산과 변이. 자, 두 번째. 객체들 사이에 먹이나 선택 한정된다고 차지하기 위한 경쟁, 생존 경쟁이고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더 쉬운 유리한 애가 더 많이 살아나서 자손을 남기고 그 과정 자연 선택.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생존에 유리한 경질이 자손에게 축적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진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집단 안에 있는 개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더라. 그래서 그게 뭔데요? 쉬었다 얘기할게요. 자, 참고로 진화연구원법, 화석, 생물 집약적 연구, 비교해보학, 진화발생, 분다신화 연구가 있다. 첫 번째, 변의 면적으로 OX. 같은 종의 고양이에서 털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변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변이 자체는 유전자와 환경 영향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객체가 환경에서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틀렸고요. 두 번째, 이것이 있는 집단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객체가 살아난다. 그럼 서로 좀 형질이 달라야겠네. 변이가 있는 집단에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뭐예요? 그 살아남아서 더 많이 자손을 남기는 이 과정 자체를 자연 선택이에요. 3번 틀리면 때려버릴 거야. 이거 통합과 문제지. 나, 다, 나, 가. 끝나요? 자, 4번. 갈라파고스 요도의 목 길이에 변이가 있는 땅거북이 많이 살고 있었다. 과잉 생산과 변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땅거북은 환경이라는 성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키가 큰 선인장이 있는 환경에서는 목이 긴 애가 생존 유리하겠지. 그다음에 목이 짧은 애는 못 살고. 목이 이런 거북은 더 많이 살아남을 때 목이 긴 애들이 짧은 애들보다 더 많이 살아남았고,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 목이 긴 종이 번성하였다. 키가 큰 선인장 나왔을 때 긴 애가 살아남을까 짧은 애가 살아남을까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지. 전자파 나온다. 자, 5번. 생물 중 가장 가까운 애랑 가장 먼 애를 순서대로 써라. 차이 나는 게 제일 적은 애, 가장 가까운 애, 침팬지.
생물을 써봤는데. 아, 수익 있잖아. 아, 써. 서술하면 글이 쓸데없는 거 다 적었다면서. 아니, 그거는 저 시험 거였어요. 원생물, 표본. 됐나요? 아, 이거 순서대로 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아, 뭐야? 그래서 내가 좀 놀랐어요. 5글자 쓰는데 그렇게 귀찮네 싶어가지고. 됐나요? 우리 10분 쉬었다